최근 정부가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가운데 이어도의 날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시 2호 유원지에 초대형 외국인 카지노 시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돈과 시간을 쪼개 30년 동안 봉사를 해온 김영순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열매 크기가 큰 이른바 대과 감귤이 많이 생산돼 가공용 수매 물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가운데 이어도의 날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1951년 우리 해군이 이어도에 대한민국 영토라는 동판을 설치한 9월 11일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 지난 2007년과 지난해에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중국과의 외교 문제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오늘 상임위 심사에서도 제주도가 조례 제정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가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국인 관광의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제주도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축제 행사라든가 문화 행사, 사료 전시, 학술 연구 활동, 그다음에 도지사가 필요한 행사. 이거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외교적으로 과연 비하되는 문제일까요? 결국 의원들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도 우리 외교부와 중국 영사관에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의 자존심도 걸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당하게 이번에는 상정을 해서 의원들의 전체의 뜻을 묻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계기로 이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어도의 날이 지정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시 2호 유원지에 초대형 외국인 카지노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해온 2호 유원지. 2010년 중국 자본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에도 사업에 진척이 없다. 최근 제주시에 사업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400실 규모의 관광 호텔은 1100실로, 200실짜리 콘도는 1200실로 확대하고 호텔 안에 축구장 2배 넓이의 초대형 외국인 카지노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교통 개선 대책이라든가 환경평가, 재사전 영향성 검토 등을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려면 아마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변경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카지노 업계의 우려는 큽니다. 2호에 들어설 카지노는 현재 도내에서 가장 큰 카지노의 13배가 넘는 규모지만 고객은 크게 늘지 않을 거란 예측 때문입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데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여기에 들어와서 그런 메모드한 시설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면 기존의 토착업자들, 제주의 업자들로서는 고사 상태까지 갈 수 있다. 지지부진한 사업의 돌파구를 카지노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벌써부터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제주 4.3을 왜곡한 교학사 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4.3 사건이 공산 반란, 공산 폭동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으로 4.3 진상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왜곡 기술한 교학사 교과서를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것은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을 또다시 이념과 사상으로 덧칠해 진실을 감추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며 교과서 수정안 승인 취소와 함께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시간과 돈을 쪼개 30년 가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2013 자원봉사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김영순 씨를 박주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제주시 애덕의 집, 66살 김영순 씨가 동료 회원들과 함께 구입한 재료로 이곳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이 먹을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급식 봉사를 한 지 벌써 10년. 베푼 것 이상으로 더 큰 행복을 얻었다는 김 씨. 어려서 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하게 자랐고 또 이제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제 작은 것을 조금 나누어주면서 제가 행복을 얻었습니다. 매달 거르지 않고 이곳을 찾아 급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일까지 돕습니다. 식사 봉사도 하시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재봉 봉사도 있거든요. 그때도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식구들 이제 옷도 재봉해주시고 수선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다양한 봉사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 씨는 매달 홀로 사는 어르신 50명을 초대해 18년째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또 원예 치료와 목욕 봉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점심 장사까지 포기했습니다. 27년 동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김 씨는 자원봉사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나눔이란 작은 정성을 들이고 큰 기쁨을 얻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남는 것을 나누고 넘치는 행복을 얻었다는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과 소상공인 연합회 등은 오늘 오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농협이 파리바게트 입점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15만 명의 하나로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농산물 파동 때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노력해왔는데도 농협이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나로마트 제과점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며 농협이 추진하는 노형동 농산물 직판장 건립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산 감귤은 어느 해보다 맛과 품질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런데 열매의 크기가 큰 이른바 대과도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스를 만드는 가공용 수매 물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감귤 가공공장. 넓은 광장에 가공용 감귤이 든 컨테이너가 가득 쌓였습니다. 하루 평균 수매량은 1, 2공장을 합쳐 3,400톤. 지난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수매된 가공용 감귤은 14,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감귤의 맛과 당도도 높은 만큼 열매 크기가 큰 대과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과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은데 밭에서 걸려온다 해도 가공용으로 비운 다음에 밭에서 걸려와도 한 사람이 한 900과 이상 나오는 게 한 15컨테이너 정도 나오는데. 하지만 올해는 주스 업체로부터 농축액 주문이 늘면서 가공용 감귤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공용 감귤 확보난으로 예년의 절반 수준밖에 농축액을 구입하지 못했던 음료 업체들이 앞다퉈 물량 확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워낙 작년에 물량이 50%도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올해의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는 특히 일정량 재고를 확보하려는 음료 업체들의 특성상 감귤 농축액 주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생산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시내 아파트에서 발생한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60살 이모 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 여성에게 3차례에 걸쳐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이 아파트에 사는 장애 여성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주민 7명이 구속됐습니다.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늘 제주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 말 이전에 도지사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희범 위원장은 또 김태환 전 지사의 불출마 선언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용기 있는 판단이라며 제주도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오는 21일 제주 생태환경 기획문인 이것이 제주다 출판 기념회를 갖습니다. 강정마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5명이 우근민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 승인 취소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의 환경 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매립 승인을 취소하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공된 지 3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는 감귤바 건조시설 설치 비용이 전액 회수됐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서귀포시 남원읍 제1감귤 가공공장의 감귤밭 건조시설 설치 비용 33억 원을 시공업체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귤 가공 부산물을 사료로 만드는 감귤밭 건조시설은 지난 2010년 2월에 준공됐지만 설비 결함과 성능 미달 현상이 나타나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신선 농산물의 해상 운송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신선 농산물을 해상 운송으로 시범 출하한 결과 브로콜리와 취나물, 잎마늘 등 대부분 품목의 신선도가 유지돼 도매시장 경락 가격이 항공으로 운송된 농산물과 같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수확해 당일 밤 10시에 화물선 전용선이 제주항을 출발하는 해상 운송 체계를 구축하면 저녁 경매 시간에 맞출 수 있어서 항공 운송과 같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공익근무원 22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모두 17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천연기념물 제주마가 겨울에도 방목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마의 강인한 체질과 풍토 적응성을 활용해 겨울철 볼거리 관광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체질이 강건한 제주마 52마리를 선별해 516 도로변 방목장서 연중 방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방목장에는 직원 2명을 상주시켜 사료를 공급하도록 하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늘렸습니다. 제주도는 초지에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초지법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부터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됐지만 승마시설이 초지법의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초지 면적은 17,000헥타르로 전국의 46%, 승마시설은 50군데로 전국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산 화장품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제주 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주식회사 리코리스와 서현, GV 코퍼레이션 등 제주적 업체 3곳이 생산한 화장품 15종이 최근 중국 식품약품 당국의 위생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화장품은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데 중국 정부의 수입 화장품 위생 허가는 4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최근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토지 비축제의 공공성을 강화해 대상 토지의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병근 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야와 녹지 등 보존 용도의 토지 비축을 병행하고 비축 토지가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책적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